유시민 까는 거 안 하고 싶은데 또 나온대요. 유시민이 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별로 사실 흥미가 안 땡겨요. 유시민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제 그 노망 단계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노망 단계로 봐야 된다. 그래서 유시민, 이문정, 금태섭 예, 유은섭, 유시민, 이문정, 금태섭이 나와가지고 검찰개혁 진영 내 갈등을 짚는다. 이거 제일 손석희를 만나 진영 내 갈등을 짚는다. 이게 제일 예민한 것만 건드리는 거죠. 예, 근데 검찰개혁 문제는 아마 그 보안 사건 지금부터 이제 그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것 같죠? 예, 불을 붙여봐요 한번. 유시민 씨, 불을 한번 붙여봅시다. 그 다음에 진영 내 갈등. 이제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이제 ABC론이 안 먹히니까 이제 뭐가 나올래나요? 예. 뭘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또 그 MBC에 나가가지고 A4 용지에다 그림 그려가지고 나가긴 좀 민망할 텐데 이번에는 좀 그래프를 MBC에 요청을 해가지고 제작진에 그래프를 좀 이쁘게 만들어서 그거 성의 없어 보여요. 유 작가님. 그리고 노인네 같아 좀. 아, 좀 그렇잖아. 그 A4 용지에다가 찍찍 거가지고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그러는 거는 다 떠나서 아, 그냥 좀 노인네 같잖아. 예? 어르신 같잖아. 느낌이. 양로원 같아. 그래갖고 MBC에 얘기를 해가지고 뭐 좀 그래픽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응? 그 좀 그렇잖아 보기가. 예, 어르신 막 욕하는 것 같잖아. 느낌이 안 미안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번에는 그 ABC로 만들건 뭐 가나다라로 만들건 뭘로 만들건 간에 요즘 뭐 그 AI 에이전트도 뭐 아주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그래픽을 좀 이쁘게 만들어서 좀 제대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인 유시민 이런 얘기는 좀 안 나오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고. 예, 아무튼 뭐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히 지금 노망 단계에 제가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손석희, 제가 꼭 수요일 날만 저래요. 저건 좀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제가 방송을 못 쉬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결국은 과로사로 이 유튜브를 떠나게 만들려는 이게 저를 사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게 타격감이라는 게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뭐 감옥에 가는 거를 뭐 무슨 직업처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저는 어떻게 뭐 고소를 해도 안 되고 고발을 해도 안 되고 뭐 욕을 해도 안 되고 털레반들이 몰려와도 안 되고 아니 어떻게 입을 틀어 막을 방법이 없어 저는. 뭐 감옥에 간다 그러면 뭐 갔다 올게요 뭐 이럴 분위기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쟤네들이 이거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과로사로 죽이자 뭐 이런 게 아니냐. 그래서 수요일만 되면은 기어 나와가지고 저를 괴롭히고 방송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게 만들고 이게 과로사로 죽이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음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 손석희 질문들도 수요일 날 하죠. 예, 저것도 수요일 날 하고 또 수요일 날 매블쇼 나온대요. 매블쇼 나오고 그 다음에 뉴스 아이킥 그것도 수요일이라고 그러대. 그래갖고 완전히 뭐 유시민데이야. 똥데이가 돼버린 거예요. 똥데이. 수요 똥데이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번엔 쉴래요. 아 힘들어 나도. 그리고 유시민이 솔직히 장사가 된다 그러면은 에이 그래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끝까지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겠는데 지난주에 장사가 안 되더라고. 유시민 장사 끝났어요. 안 돼. 장사가 안 돼. 장사만 되면 조회수 땡겨주고 막 빵빵 터지면은 제가 하지. 진짜 이를 악물고 방송을 하지. 근데 기껏 쉬는 날도 없이 방송을 해봐야 조회수도 안 나와 시청률도 안 터져. 그런데 뭐하러 그걸 방송을 하겠습니까? 미친놈이에요 제가. 저는 B형이잖아. 제가 전형적인 B형이라고 봐야 돼요. 그냥 B형의 표준이야 제가. 그래서 돈 되지 않는 건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꼬셔도 안 해요. 돈이 안 된다니까. 돈 되면 해. 근데 유시민 까봐야 돈이 안 돼요. 조회수가 안 나와. 슈퍼챗도 안 터져. 그래서 이번 주는 쉴게요. 아무리 싸질러도 뭐 쉬고. 그리고 제가 쉬어도 돼요 이제는. 왜 쉬어도 되냐면은 전에는 유시민 나오면 이제 까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뭐 제가 나와서 또 한번 털어줘야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이제 다 까잖아. 아니 개나 새나 다 까는데 뭐 저 같은 빅 스피커까지 나와가지고 깔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똥을 안 치워도 치울 사람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똥 치우게 놔두겠다. 수요일 날 뭐 똥을 싸든지
오줌을 싸든지 그건 뭐 유시민 작가가 알아서 하시고 저는 이제 관심 없다. 예? 저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저는 돈 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B형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방송에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강남 지식인이다. 김민석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예, 요 유시민 씨 새 책이 나왔어요. 사랑이 있으니 사라집니다라는 새 책이 나왔는데 18위 지금 예? 유시민 책 나오면 무조건 1위잖아. 막 몇십만 부씩 팔리잖아. 근데 지금 18위 큰일 났어 이거 씨발. 근데 더 웃기는 거는 10위였는데 떨어진 거예요 지금. 10위에서 떨어져가지고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예, 이게 18위여도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뭐 10위, 5위 이렇게 올라가면 괜찮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계단이 떨어진 거야 여기. 10계단이 떨어졌어. 예? 그래 18위로 순위도 아주 좋네 18. 예, 유시민 18위. 예? 유시민 18위가 된 거예요. 이거 이제 책 팔아야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건 심각하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제가 볼 때. 지금 뭐 MBC가 아니라 지금 뭐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이 뭐 긁혀가지고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정도면은 지금 큰일 날 상황이다. 예, 그 어떻게든 책을 팔아야 되겠다 이런 일념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파세요 책. 예, 강남 좌파가 책 많이 팔아야죠. 자 그리고 그 유시민의 ABC 예, 요즘 그 김민석 총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 상당히 날카롭게 돌려가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대한상의에서 그 김민석 총리가 국정설명회를 마지막 국정설명회를 했어요. 여기서 야 유시민을 돌려가는데 이거 아주 통쾌합니다. 예, 요거 한번 보고 가시죠. 국민도 정치도 기업도 꿈과 사명이 있고 대한민국에서 경제, 정치, 인류, 이루, 삼류, 사를 나눴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국민들을 무슨 ABC로 나누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국민도 기업도 정부도 다 함께 힘을 모으고 실용과 민주의 길, 개혁과 중도 통합의 길 그런 길로 가면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다할 수 있고 대통령님과 저를 포함한 정부와 내각은 최선을 다해서 그 길로 가도록 뛸 것이다. 국민도 정치도 기업도 꿈과 네, 여기까지 보였습니다. 뭐 ABC로 나누기도 하고. 아, 김민석 총리가 여우 같아요, 진짜. 여우도 저런 여우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사과하는 척 하면서 유시민하고 이제 문조털레를 완전히 엿을 먹여버렸잖아요. 예, 장문으로. 근데 이번에는 대놓고, 예, 그 기업인들 모아놓고, 예, 이거 ABC로 나누는 털레반들이 있는데, 우리는 털레반이 아니다. 우리는 통합의 길로 가겠다. 유시민과 우리는 다르다. 어? 우리를 유시민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문바가 아니다. 예, 뭐 이런 선언을 한 거잖아,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친문들하고 다르다. 우리는 통합의 길로 갈 것이다. 중도 실용의 길로 갈 거니까 우리 기업인들 정부를 믿고 함께 가자. ABC 이런 거 유치한 거 안 한다 우리는. 와 유시민은 진짜 완전히 이제 동네 북이 됐습니다. 예, 이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고요. 오늘 이제 유시민 파묘 2개만 하고 갈게요. 뭐 앞으로 할 시간이 많으니까 벌써 뭐 12시 반이 됐어요. 예, 2개만 잠깐 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파가지고 여러분들께 발굴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과거 이재명 시장님한테는 뭐 사실 좀 물어봐야 될 게 많긴 한 개만 할게요. 예. 요새 뭐 여러 가지 공격 많이 받으시잖아요. 어떤 정편 방송 없애버리겠다고 하시고 또 뭐 누구랑 뭐 욕설 주고받은 음성 파일도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뭐 철거민들하고 뭐 멱살잡이를 했다 어쨌다 뭐 지방의원한테 욕을 했다 뭐 이런 거 많아요. 많아서 사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명 시장은 대선 후보로서 이 감정 조절 능력에 약간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궁금증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저는 유 작가님이 어머니가 폭행당해서 입원한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상황 한번 당해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못되게 반응을 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렇고 저희 가족 문제는 사실 저는
이 공적 영역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 그야말로 부정부패 비리 아니겠습니까? 예. 이 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직자들이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개인적 불행도 불러왔고 제 가족한테는 철저히 이걸 통제했죠. 통제한 결과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는 시도를 실제로 뭐 엄청난 영역에서 많이 했고 그걸 제가 완벽하게 차단했기 때문에 가족 내 분란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정신적 요소도 개입해서 결국은 이제 어머니를 폭행해서 입원시키는 뭐 그런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제 녹음된 거죠. 또 한 가지 철거민 얘기 잠깐 드리면 저는 공적 권한을 가진 공직자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공적 권한이나 자원을 불공정하게 행사하는 것 자체가 또 나라를 망치거든요. 근데 철거민 문제는 사실 두 번째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남시에는 아무런 의무도 없는 일을 성남시에 요구한 거거든요. LH에 철거를 당하고 성남시 보고 이주대책을 해내라고. 왜냐하면 시장을 괴롭히면 뭔가 다른 대안을 만들어줄 거다 이런 기대 때문에 한 거죠. 1년 6개월 동안 저를 괴롭혔는데 결국은 뭐 폭력 사태로 번졌고 그걸 또 다 찍은 다음에 제가 방어 동작을 이렇게 덮치니까 제가 손으로 막은 장면을 편집을 해가지고 때린 걸로 이렇게 해서 의회에다 틀었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다툼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실제로 분노해요. 아니, 근데 제가 감정 조절 감정 조절. 그러니까 저 장애는 아니고 다른 쪽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사법연수를 마친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거였고 거기에 예를 들면 부정한 권력, 부패에 저항하는 건 제 몫이었다고 생각해서 예. 비타협적으로 싸웠죠. 그래서 또 전과도 생겼어요. 감옥도 갔습니다, 제가. 또 예를 들면 가족 문제도 생겼고 예. 철거 문제도 생겼는데 감정 통제를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게 이제 극단적 알겠습니다. 상황이 되니까. 자, 뭐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뭐 저 디테일한 내용을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뭐 대통령께서 또 잘 설명을 했어요. 근데 단어 선택하는 거 보세요. 감정 조절 장애가 있는 게 아니냐. 못되게 말을 한다. 이게 누가 못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지상파 방송에 나와가지고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저런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국민들 상대로 저런 질문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난처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저런 이슈를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뭐 그 형수 욕설 문제죠. 그 문제랄지 뭐 철거민들하고 좀 싸움을 했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이슈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대통령께서 뭐 해명을 하긴 했지만은 계속 저 프레임에 가두는 거잖아요. 이재명은 거친 사람, 이재명은 못된 사람, 이재명은 감정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이런 프레임에다가 이재명을 가다 놓는 거예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전혀 그런 감정적인 뭐 그런 성향도 아니고, 예. 또 하나는 뭐 저 내용을 유시민이 몰랐겠습니까? 예. 저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황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뭐 본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 프레임만 이제 딱 그 잔상만 남는 거잖아요. 유권자들이 볼 때는 아 이재명은 거친 사람, 이재명은 센 사람. 응? 그리고 진짜 못되게 말을 하는 거는 유시민이잖아. 단어 선택을 보세요. 얼마든지 부드럽게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러저런 이재명 대통령이 뭐 좀 거칠다 뭐 이런 이제 평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정도 질문을 해도 되는데 그거를 뭐 감정 조절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받아쳤죠. 뭐 일종의 이제 미러링을 한 거예요. 예. 그럼 유시민 작가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거다. 형수한테 뭐 욕한 거는. 저 같으면은 그 말로 안 끝나요. 진짜로. 그런 상황이었으면. 뭐 형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형수가 그 폐륜적인 막말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성남시장을 안 하면 안 하고 경기지사를 안 하면 안 했지 저는 가만 안 놔둡니다. 그거. 그게 올바른 거잖아. 그런 폐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눈 감는다? 본인의 이제 어떤 정치적인 안위를 위해서 그걸 참을 수 있다? 그게 뭐 현명한 거예요? 저는 현명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치인도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 그것이
현명한 겁니다. 지금 돌이켜서 보면 얼마나 못된 짓을, 저런 못된 짓을 수없이 했어요. 뭐 유시민뿐만 아니라 친문 세력들이 틈만 나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저런 프레임에, 욕설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서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저 20년 동안 저러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진짜로 20년 동안, 그 20년 얼추 20년 돼가는 거죠. 2017년 대선 이후부터, 대선 때부터 이런 거니까.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한국 정치사에서, 그것도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랬다라고 해도 욕을 먹을 짓인데, 그거 그냥 선거 때만 되면은 뭐 기회만 있으면 끌고 나와가지고 진짜 지겨울 정도예요. 지겨울 정도. 결국은 이제 안 먹힌 거죠. 하도 저 얘기를 반복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전혀 반응을 안 하는, 피로감이 생기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의미는 없어졌지만은, 정말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간으로서 느꼈을 모멸감, 그래서 참 어찌 보면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런 수치와 모멸을 다 그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참 대단한 인물이고, 예, 위대한 정치인이다. 뭐 저는 또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 못되게 말을 하는 건 유시민인데, 유시민은 원래 뭐 또 싸가지가 없다고 정평이 나 있던 사람이니까 말 못되게 하는 거야. 뭐 유시민이 대한민국 원톱이라고 봐야죠. 근데 본인이야말로 지금 감정 조절 장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방송에서 그 정도 욕을 먹었으면은 좀 자중할 줄 알아야 되지 않나? 근데 방송에 또 나와가지고 불을 지른다고? 본인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감정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한 개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많이 길어져가지고. 이건 예전에 이제 썰전에 나와서 했던 얘기인데, 이것도 한번 보고 가시죠. 사실 뭐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제 인터뷰 논란이 선거 막판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면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열심히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떠세요? 보시기에. 근데 언론에서 그 얘기 안 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트라우마가 네네네. 상당히 있는 게 이게 건드려지니까 이제 그동안 쌓인 게 이제 표출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봐야죠. 이제 본인이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체급이 올랐잖아요. 원래 체급이 오르면 펀치도 센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죠? 언론은 플라이급에게는 플라이급으로, 헤비급에는 헤비급으로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본인 생각에 악랄한 펀치가 오더라도 그거를 이제 툭툭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는 오히려 부가적이고 부수적인 거라고 보고요. 사소한 문제예요. 그거는 정말 수양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실망한 거는 당선 요인에 대한 그 이재명 도지사 당선자의 판단, 좀 실망했어요, 저는. 많이 실망했어요. 아주 크게 실망했어요. 그게 약 20% 격차로 이겼잖아요. 근데 그게 정치인 이재명이 정치인 남경필을 이긴 건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아니라 전해철 의원이 나왔어도 똑같은 결과. 경기도 의원 비례대표 득표율이 민주당이 52.8이고요. 경기도에서.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25.5였어요. 이재명 후보는 이상하게 얻었죠. 55%. 조금 더 얻었나요? 그리고 남경필 후보도 이거보다 한 10% 더 얻었죠. 이게 남경필 후보가 더 당 지지율보다는 훨씬 많이 얻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선거는 정당 지지율로 결판난 선거고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엄청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제가 이재명 후보였다면 당선이 확정되었을 때 제가 선거 기간에 참 불미스러운 그런 논쟁도 있었고 제가 부족한 점이 엄청 많았는데도 이렇게 큰 표차로 이긴 거는 집권당인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경기도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 그렇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카메라가 수십 대 겨누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자세를 낮추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공을 넘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 뭐 도민들이 저를 어떻게 이런 식의
당선 소감은 좀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걸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저런 얘기를 왜 하는가? 저걸 일관되게 했어요, 저 시절에 유시민이.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의 의미를 평가절하 하는 의도가 컸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정치적 의도는 뭐냐면 이재명이 천신만고 끝에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되면서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의미를 차기 대선 주자로 치고 나가는 그 의미를 훼손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저런 억지 논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문재인 덕에 당선된 거야, 너는. 민주당 누가 나갔어도 당선이 됐을 거야. 이재명이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경기도민들이 선택한 게 아니고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전해철이 나갔어도 저런 득표를 했을 거야. 의미 없어. 이재명이 차기 대선 주자, 꿈도 꾸지 마.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유권자들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치고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상당히 저 때부터 정략적으로 평론을 했다라는 겁니다, 유시민이.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평론을 했다. 객관적으로 평론하는 게 아니고. 근데 데이터가 그래픽으로 제시가 됐어요. 민주당 지지율보다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이 더 높았던 게 데이터로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떠나서 그냥 다 문재인 덕에 당선된 겁니까? 지난 지방선거에? 본인이 그 문재인 덕에 당선된 거면 전해철이 후보가 됐어야지. 전해철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게 맞잖아요. 다 그게 문재인의 힘이라면은 문재인의 힘에 편승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가 됐던 거라면 문재인의 뭐 이른바 삼철이라는 오른팔이라는 전해철이 경선에서 이겼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경선에서 친문 세력이 전해철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똥파리들이 날뛰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온갖 흑색 선전을 하고 주진우, 김어준이 김부성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선거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이렇게 총력전을 했는데도 진 거잖아, 전해철이. 그러면은 문재인의 힘을 이재명이 이긴 거예요. 당시 지방선거 경기지사 경선 결과는 문재인의 힘을, 문재인의 영향력을 이재명이 호럴 단신으로 돌파를 해가지고 문재인을 압도하고 경기지사 결과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6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결과가 나온 거야. 그거는 이미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예요. 문재인을 뛰어넘은 거잖아, 결과적으로. 문재인의 힘이 그렇게 압도적이었으면은 전해철이 당연히 민주당 훨씬 더 쉬운 거 아니에요. 민주당 경선에서 이기는 게 본선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거잖아, 문재인이 그런 영향력이 있다면. 근데 가장 문재인과 가깝다는 전해철을 이긴 거잖아, 이재명이. 그럼 뭐 당연히 이건 이재명의 힘으로 이긴 걸 저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폄훼를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시민도 김어준과 마찬가지로 친문 스피커, 본인이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친문 어용 지식인인 거죠. 그러니까 친문 대통령만 지지를 하는 어용 지식인이지 우리 진영을 대표하는 지식인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파 지식인인 거예요, 문파 지식인.